시작을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드릴라방 준비 시작할게요. 저희 조명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근데 이제 눈이 되게 부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비비네일님. 은정씨 안녕. 자, 일단은 한 30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제 손 엄지손가락 오프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손가락 케어하는 거랑 해서 셀프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일숲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용할 비트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해놨어요. 비트가 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비트가 많은 이뻐 보이죠? 이거 뽀샤시한 조명 덕분입니다. 네, 화장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비트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비트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일반적으로 비트 되게 많이 가지고들 계시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다들 조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일단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이제 질문, 답하는 형태로 시간 좀 가질게요. 30분부터라서 조금 이따가 시작을 할 건데 메르시 나영 원장님 여기서도 다들 개모임 하십니다. 인사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롭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인사부터 좀 하려고 먼저 들어왔어요. 드릴 다들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교육 들었어도 잘 모르겠고 쓰고 있어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사실 드릴 좀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세미나로도 가셨을 거고 교육 들으시러도 가셨을 텐데 안녕 준혜 원장님 가셨을 텐데 사실 활용하는 게 그네들이 잘 하는 거지 내가 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할 때 드릴을 가르칠 때요 공식을 가르치는 거지 정확한 제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켜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케어를 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게 드릴인 것 같아요. 니퍼 푸셔 우리가 케어 교육 정말 많이 듣고 때로는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도 어려운 게 케어거든요. 니퍼 푸셔 사용하는 방법이고 드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네요. 오셔서 직접 교육 들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제가 오늘 조금 한가합니다. 한가해서 영상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조명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조명 테스트 겸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 말고요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 찍은 것들을 올려놓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영상들이 남을 거예요. 인스타에는 사실 24시간만 올라가고 나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조명빨입니다 오늘. 저희 다음에 다른 분들 모시고 영상도 좀 찍고 하려고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서귀포에 계시는 네일스토리 원장님 지금 잠깐 또 들어오셨습니다. 금요일인데 요즘 1월달이라 좀 한가하죠. 네. 자, 요즘에 오프비트 종류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비트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정답은 사실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제가 사용했을 때 저는 편한 거랑 요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안 받쳐주면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시간이 이렇게 수다를 열심히 떨었는데도 아직 3분이나 남았어요. 세팅을 할 거고, 이따가 뭐 그건 어디 거예요 막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저를 도와줄 흡진기예요. 흡진기. 되게 다양한 흡진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굵은 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잖아요. 굵은 먼지는 무거워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미세먼지는 공중으로 이렇게 날라요. 그래서 저희 호흡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흡진기의 뚜껑이 이렇게 네, 파이프 형태로 돼서 위쪽으로 나르는 미세먼지를 좀 잡아주는 흡진기를 좀 선호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흡진기가 있는데 뭐 이미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들 만들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 놓은 흡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제가 제작을 하든지 흡진기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아마 러시아 분들이나 미국 분들이나 각 나라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제 인스타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요. 네, 화장을 안 했는데 엄청 화장한 것처럼 보이네. 조명빨이 좋네요. 자, 지금 시간이 2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제가 손만 보여주고 테이블만 보여주다가 얼굴 보여주니까 신기하죠? 저 오늘 조명 깐 것 때문에 조명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화면 어떻게 돌리지? 아, 이거다. 짠! 요런 예쁜 조명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좀 하다 보니까 조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명 하나 장만했습니다. 거금 들여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수강생들 좀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올 1월달 말이나 2월 초쯤으로 해서 속눈썹 펌 세미나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전공이었기 때문에 네, 한 18, 19년 전에 배웠던 기술에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속눈썹 펌을 속눈썹 연장을 하면서 많이 안 하긴 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눈썹 펌을 하고 연장을 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고 또 속눈썹 펌만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저희는 속눈썹 펌을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다시 속눈썹 펌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조만간 라방 한번 하고 세미나 한번 할까 하고 있어요. 속눈썹 펌도 그렇고 속눈썹 연장도 그렇고 테이핑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육받으러 오시는 거 보면. 자, 30분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의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자, 일단 엄지손톱을 오프를 준비를 해볼게요. 화면이 좀 잘 나오나요? 오늘 너무 추워서 제 캥거루 앞주머니에는 이렇게 핫팩이 들어있어요. 손을 좀 녹여가면서 따뜻합니다. 저는 드릴 어떤 거 쓰냐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하나는 마니프로 거, 그리고 하나는 세신 거, 요렇게. 그리고 메인으로 쓰고요. 다른 하나는 잘 안 쓰는 거라서 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한 3년에 아직 열지도 않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3년 전에 조금 잠깐 쓰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열고요. 자, 오프비트 요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보시면은 그리수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홈이 파여 있는 깊이, 그러니까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 톱니에
톱니 이빨의 깊이에 따라서 그리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그리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렇거든요. 조금 더 위로 요렇게 됐나요? 이 정도 됐죠? 글자에 가려져요. 네. 그래서 요 그리수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이 한 명 왔는데 네일 아트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네일 기초 입문반을, 그러니까 샵 테크닉이죠, 배우시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백그릿 화일로 쉐입을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백그릿 화일은 본 네일에 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백그릿은 되게 뾰족하기 때문에 본 네일을 갈았을 때에 끝에 되게 스크래치가 심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이를 조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화일링을 했을 경우에 그 데미지가 후레지 끝에서 큐티클 라인까지 다 전달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일링을 할 때 그리수 잘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들의 손톱 건강을 위해서. 자, 우리 손톱 건강을 위해서도 자, 이 화일의 그리수를 잘 지키는 거랑 똑같이 드릴 비트의 그리수를 잘 지켜줘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메인으로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쓰고요. 때에 따라서 문제성 손발톱을 할 때 이 아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자, 요 두 가지를 우선 보여드리면, 얘는 약간 총알 모양으로 양쪽에 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배가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바닥에 닿았을 때 일자로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닿는 부분만 닿아요. 그래서 힘 조절이나 간격 조절이나 이런 거 쉐입 조절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일자로 이렇게 닿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닿는 부분 면적이 넓어요. 이것도 물론 힘 조절 잘 해야 되지만 얘처럼 이렇게 훅 파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일링을 하실 때, 드릴링을 하실 때 저는 초보들한테는 요 골드 색깔 비트를 많이 권해줘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경력이 조금 쌓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진기를 돌릴 거라서 소리가 조금 크게 날 거예요. 자, 흡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댕이가 보이나요? 이렇게 제 할 일을 다 한 흡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RPM은 10,000rpm 정도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드릴링이 돼서 오는 거 보시면은 꽤 깊이 파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글리터를 올린 상황이거든요. 글리터를 클리어 젤에다가 믹스해서 올렸기 때문에 꽤 두껍게 올라갔어요. 자, 몇 차례에 걸쳐서 드릴링을 했더니 파인 거 보이세요? 중간에 다 날아갔죠. 자, 전체적으로 드릴이 넘어올 때 얘가 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드릴이 되는 부분은 되게 좁아요. 요렇게 갈리는 부분은 되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게 힘 조절을 잘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갈리고요. 그리고 내가 비트의 각도, 위쪽 큐티클 라인에 들어가는 각도 조절에 따라서 되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의 각도와 이런 쉐입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비트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혹시 그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분명히 여기 중간 어느 부분은 폭 파먹어서 울퉁불퉁한 베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 금속 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끝이 이렇게 맨들맨들하죠. 요 부분은 살이 닿아도 데미지가 없어요. 갈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금속 비트도 끝이 단면이 딱 끊겨가지고 끝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로 갔지? 여기 없구나. 끝쪽에도 이렇게 날카롭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살에 닿으면 안 돼요. 면만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갈아내시는 단면이 일자로 그냥 이렇게 커버를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초보들이 쓰기에는 아까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표면도 훨씬 더
매끈하게 잘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큐티클 길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큐티클에 근접해서 하는 거, 근접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전혀 데미지가 있지가 않죠. 그리고 되게 가볍게 넘어오고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는 요 골드 비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 평평한 면이 만들어져요. 아까 얘가 들어갔던 부분은 화면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단면이 되게 굴곡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일부러 조금 굴곡지게 드릴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이 골드처럼 플랫한 아이들이 초보들이 쓰거나 그래도 조금 불안정한 경력자가 쓰기에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릴을 사용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히팅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코팅을 해서 히팅이 없고 저렇게 해서 히팅이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제가 지그재그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려올 때는 살짝 힘을 주고 올라갈 땐 힘을 빼고, 내려올 때는 힘을 주고 올라갈 땐 힘을 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왼쪽 전체 코너까지 끝났어요. 보시면은 제가 젤 한지 오래됐는데 전혀 리프팅이 없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쪽 코너 원래 고객한테 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따주는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역방향은 원래 고객 손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역방향을 하게 되면 방금 보셨죠? 손톱 끝에 이렇게 튕겨지는 거, 이렇게, 네, 끝이 비트에 걸리면서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절대 역방향 하시면 안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요렇게 갈아주시면 좋고요. 그럼 요 끝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끝은 이쪽 코너 면을 이용해서 요렇게 들어가시거나 혹은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이 비트보다 조금 더 약한 거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더 좋아요. 다시 저는 이렇게 컬러를 최대한 제거하고 나서 베이스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저는 지금 소프트 젤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베이스보다 소프트 젤이라는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베이스 젤을 하고 컬러 젤을 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컬러 젤을 제거하고 나면은 베이스도 어느 정도 날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아이를 가지고 한 180 정도 그릿의 아이를 가지고 코너까지 다 들어가죠. 자, 요렇게 지금 이거는요 역방향을 해도 튕기지 않아요. 아까 거랑 다르죠? 제가 끝으로 가도, 네, 역방향을 해도 튕기지 않아요. 그릿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자, 큐티클 라인 대충 조금은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조금 이따 케어를 할 때 루즈 스킨이나 되게 두꺼운 각질 같은 것들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젤이나 혹은 탑 젤이나 남아있는 탑 젤 혹은 남아있는 컬러 젤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큐티클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아요. 아까 얘는 제가 먼저 케어를 이제 오프를 해놨는데 얘도 이렇게 먼저 대충 정리를 하듯이 라인을 돌려요. 이때 중요한 거는 큐티클만 밀어 올리는 거지 바디에는 절대 비트가 힘이 가면 안 돼요. 비트에서 몸체에 힘을 뺀 상태에서 가요.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어깨 힘을 빼세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힘을 빼지를 못해가지고 본네일을 되게 많이 갈아먹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비트가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일단 흡진기 끌게요. 밑에 보시면은 덩어리진 것만 거의 내려와 있고, 아주 미세한 먼지는 거의 없어요. 요렇게 해서 화질이 안 좋아요. 어떡하지 이거? 방법이 없나? 화질이 왜 안 좋지? 조명 때문인가? 요렇게 하면 화질이 좋은가? 확대해서 화질이 안 좋나? 요렇게 할까요? 자, 이제는 화질이 좀 괜찮아요? 확대 안 하고 다시 줄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젠 화질이 좀 괜찮으려나?
아, 그래도 안 좋다, 그쵸? 아, 조명이, 그럼 조명을 좀 줄여볼게요. 신난다고 조명불을 최대한 켜놨었거든요. 조명불을 낮췄어요. 자, 이젠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방금 사용했던 비트 요 두 가지 사용했어요. 얘는 플랫한 거고 얘는 뚱뚱한 거고. 힘이에요. 자, 얘는 플랫한 거고 얘는 뚱뚱한 거고. 네, 이거 어떡하지?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요? 일단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 플랫한 거 가지고 제가 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렸어요. 요렇게 배가 똥똥한 애는 똥똥한 애는 네, 활용을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일 시나브로님. 네, 다 치웠어요. 일단 화면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이제는 케어가 들어갈 건데 얘네들로 오프했고요. 두 가지 다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참고로 제품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활용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케어를 할 때 쓰는 비트가 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이렇게 총알 모양으로 된 게 있고요. 요거는 그린 비트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얘는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얘는 끝이 둥글게 빠진 플랫한 느낌의 비트예요. 얘네들은요, 그리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본네일에 닿아도 되고 역방향도 되고 네, 그런 아이들의 아주 부드러운 비트예요. 한 180에서 240 사이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1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초보를 교육할 때는 이 그린 비트를 많이 써요. 끝에 있는 이 날카로운 코너를 가지고 큐티클이랑 루즈 스킨을 밀어 올리면서 네일 바디에 붙어 있는 루즈 스킨을 갈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사이드 웰라인이 깊고 이러면은 이렇게 총알 형태로 된 아이를 쓰셔도 좋아요. 아마 총알 형태는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알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사이드 코너 있죠? 코너를 이렇게 들어가요. 제 엄지손톱이라서 저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할 때는 이 방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코너, 여기 뾰족한 부분까지 총알의 끝부분, 뾰족한 부분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여기 위쪽도 다 들어가죠. 그리고 큐티클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줘서 들어가면은 네일 바디랑 그리고 위에 있는 큐티클 사이에 여기 경계선이 찢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비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쪽까지만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웰 요거요? 어디 제품이냐고요? 전국 경한사에 문의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이걸 만약에 힘을 주면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면은요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귀 외 후벼 팔 때 힘 안 주고 살살살살 하면은 귀 속이 되게 시원하잖아요. 본네일 안 갈려요. 바디에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제가 본네일에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면 본네일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본네일에 힘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루즈 스킨, 본네일 위에 있는 죽은 각질만 갈려 나가요. 그리고 지금 총알 끝에 뾰족한 거 안쪽에 똥똥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보이세요? 큐티클 위쪽을 누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와 있던 큐티클이 이렇게 갈려 나가요. 사이드 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면서 굳은 살 갈아주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갈아주시면 다시 보세요. 큐티클 위에 루즈 스킨이 하나도 없이 정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 손톱 큐티클
지금 요거는 베이스랑 제가 소프트 핑크라는 걸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본 네일에 들어갈 때는 보시면은 하나도 하얀 게 없어요. 요거는 하얀 게 올라오죠. 이거는 갈릴 게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갈릴 게 없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되죠. 지금 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누르지 않았지만 갈리죠. 본 네일에 했을 때랑 뭔가 묻어 있을 때, 베이스 젤이나 혹은 이런 게 묻어 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자, 다시 큐티클 밀어 올릴게요. 밀어 올리면 아프냐고 다들 되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아프냐고 되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하나도 안 아픕니다. 시원해요, 차라리. 자, 요렇게 해서 사이드 웰,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걷어내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자리에서 계속 안 하고 여기에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네, 자리를 옮기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히팅이 일어나요. 자, 다시 큐티클. 원래 더스티 브러쉬 가지고 불어주면서 털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더스티 없이. 지금 보이시나요? 큐티클? 아까는 둘러붙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박리됐고, 지금 지나가는데 아까랑 똑같은 힘이죠. 거의 힘을 안 줬다고 얘기했어요. 지나가는데 보면 하얗게 올라오는 게 없죠. 근데 아래쪽은 하얘요. 여기는 베이스 젤과 소프트 핑크 젤이 있기 때문에 하얗게 갈리는 거예요. 자, 큐티클 위쪽 다시 한번 쓱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티클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요. 이쪽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지만 역방향 있죠? RPM은요, 저는 8000에서 10,000 사이 해요. 왜냐면은 제 속도랑 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비트를 이렇게 틀고 지나가는 속도죠. 속도랑 제 기계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10,000rpm 놓으면 너무 빠를 수도 있고요. 혹은 8000rpm 했을 때 너무 느릴 수도 있어요. 본인 속도에 맞게 이게 이렇게 지나갈 때 되게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비트를 본인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쓸어내면서 해주면 이렇게 케어가 됩니다. 지금 역방향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방향으로 틀고 넘어갑니다. 여기 위에 거스름이 있죠? 틀고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자, 다시 그 옆에 손가락 볼게요. 이번에는 비트 바꿀게요. 총알 비트는 이렇게 쓰시고요. 끝이 둥근 요 아이는요, 그린 비트를 했을 때 실수로 큐티클을 반대쪽은 역방향으로, 네, 저는 역방향으로 했어요. 원래 고객한테 할 때는 정방향으로만 해도 충분히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제 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넘어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쪽은 역방향으로 넘어가고 반대쪽은 정방향으로 왔어요. 방향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고객한테 할 때는 고객의 손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방향 한 방향으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도 화질은 별로 안 좋다, 그쵸? 낮췄는데도. 어머야, 실수로 하늘을 향하겠네. 됐다. 네. 화질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일단 끝이 둥근 아이를 쓸 거예요. 자, 지금 혹시 만약에 고객들이 이런 거 아프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고객들 살에다가 한번 문질러줘요. 그러면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게 굳은 살이 이렇게 갈려요. 때 안 민 분들은 허옇게 때가 올라오겠죠. 저 얼마 전에 때 밀었는데 왜 이러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통증이 없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끝이 둥글기 때문에 그린 비트처럼 끝이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이 90도로 서도 상관이 없고요. 옆으로 누워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큐티클이 훨씬 더 부드럽게 올라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경력이 조금 있으셔서 실력적으로 어느 정도 힘 조절을 가능할 때, 그럴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됐죠? 보시면은 왼쪽이 싹 타고 올라서 비트가 타고 지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큐티클이 떴죠? 이렇게 끝부분 둥근 부분 가지고 살살살 갈아 내리면 떠있던 그 큐티클이 싹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또 이번에 역방향으로 갈게요. 역방향 왜 가는지 설명드렸어요. 정방향으로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화면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대편을 역방향으로 가는 게 편해서 역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주고요. 다시 위에 큐티클 라인 정리하고요. 그러면 거스름이 올라와 있죠? 정리하죠. 자, 이거 저희 학생들이 저 따라서 되게 많이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손에 힘을 빼는 것부터 해야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 어떤 비트부터 사용해야 되냐고요? 이거는 조금 비트의 방향이나 이런 걸 이해했을 때 쓰는 게 좋고요. 처음에 저는 무조건 그린 비트부터 교육을 시켜요. 이게 가장 기초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린 비트는 정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과 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쪽 모서리의 뾰족한 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갈아내듯이 갈아서 와요. 이렇게 하고 사이드 코너까지 내리죠. 그린 비트는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이나요?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그쵸? 코너. 이때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선다 되게 많이 얘기해요. 비트가 이때 서버리면 본네일이 되게 많이 갈려요. 그래서 절대 세우면 안 돼요. 물론 이론적으로 듣고 나면은 처음에는 서는 게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어떤 게 서는 건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지 않도록 하는 게 몸에 익숙해지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린 비트가 가장 깔끔하게 딱 전혀 안 아파요. 물론 방향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각을 잘못 맞추면 아플 수 있지만 아프지 않아요. 요렇게. 그린 비트가 아프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해드렸어요. 요렇게. 보시면 앞에 동그란 걸로 했을 때보다 그린 비트로 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된 거 보이시죠? 요렇게 코너. 자, 지금 제 손톱 보시면은 본네일은 하나도 안 갈렸어요. 자, 이제 새끼 손톱 들어갈게요. 약지, 소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소지죠. 이런 걸로 또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냥 애기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귀엽잖아요. 요렇게. 제가 방금 케어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건 그린 비트랑 총알 비트랑 끝이 둥근 요 금속 비트 세 가지 사용했어요. 세라믹 비트도 있고 비트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스톤 비트 중에서 끝이 뾰족하고 몸통이 통통한 비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따라서 뭐 활용도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큰 거는 패디 쪽에 되게 넓게 크게 힘줘서 해야 될 때 쓰시고 요건 세밀하게 작업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큐티클을 밀어 올리고 루즈 스킨을 제거하는 것까지 했고요. 아까 요거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얘는 혹시 아트가 되어 있어서 큐티클만 살짝 밀고 밑에 있는 아트는 손대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큐티클만 요렇게 들어갈 때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라나온 큐티클만 살짝 정리 들어가고 아래쪽에 아트는 손 안 대요. 지금 제가 본네일 쪽으로는 아예 터치도 안 했거든요. 보이시죠? 요거 되게 세밀하게 들어갈 때 좋아요. 이것도 역시 경력이 조금 쌓여서 힘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본네일을 건들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랑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작은 머리 비트가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총알도 이렇게 끝이 뾰족하면서 몸뚱아리는 똥똥한 애도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사이드 굳은 살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 있는 칼날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 역방향 하시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얘네들은 역방향 하셔도 괜찮아요. 굳은 살의 상태에 따라서 얘를 쓰셔도 좋고 얘네들을 쓰셔도 좋아요. 자, 저는 요 아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걸로 사이드 굳은 살 정리 한번 하고 위에 큐티클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요? 이거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으려고요. 왜? 저희는 EMI 스쿨이기 때문에 EMI 위주로 홍보해야 되니까. 저한테 톡 주세요. 거기 제 인스타에 보시면은 톡 아이디 있죠? 요렇게 사이드 굳은 살. 근데 보시면 비트는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네 브랜드에만 있는 비트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구비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요거 정말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서 표면에 요렇게 베이스나 요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렇게 갈아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갈려요. 이 비트는 사실 써봐야 알아. 그리고 큐티클 다시 살살살. 총알이 위로 올라와서 그대로 갈고 넘어가요. 화면이 너무 밑으로 내려왔나? 요렇게. 그러면 짠! 자, 요 정도 하고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우리가 건식을 하면 습식을 했을 때보다 더 케어가 깨끗하게 안 되는 느낌이 나요. 이유가 젖어 있지 않으니까, 허연 게 막 떠 있으니까 깨끗해 안 보이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만 닦아 주셔도 깨끗하게 케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굳은 살도 하나도 없고 이제 보들보들하게 큐티클 라인도 다 정리됐고요. 물론 손톱 바디에 붙어있던 루즈 스킨이나 큐티클도 다 밀려 올라가고 갈려 나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젤 케어 바로 하시면 돼요. 젤 베이스 바르시고 컬러 바르시고 디자인 바로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저는 립벌을 안 써요. 안 쓰고 젤을 올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일링 할 때 그때 혹시 거스름이 올라와 있는 거 있으면 그때 립벌로 살짝 제거해 드려요. 여기까지. 드릴 케어 혹시 궁금하신 거? 화면 바꿀까요 이제? 아이고,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안 예쁘죠? 자, 오늘 사용했던 비트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금속 비트였어요. 비트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스톤 비트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사포 비트도 있고요. 그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거 계속해서 구입하신다고 그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잘 쓴다고 나도 그게 좋아 보이지만, 잘 쓸 것 같지만 실상 사놓고 보면 못 쓰는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부터 먼저 잘 살핀 후에 걔네들을 활용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른 것들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제가 사용한 비트가 궁금하거나 써보시고 싶으시면은 카톡 주세요. 아니면은 저희 학원 아시죠? 합정동에 있는 거
오시면은 제 거 전체적으로 써보신 후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써보지도 않고 바로 사시는 거 저는 조금 비추하거든요. 예. 네, 오늘은 드릴 오프하는 거랑 케어하는 거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또 운전 중에 살짝 보셨어요? 이거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유튜브 들어가는 좌표는 제가 카카오 스토리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다가 다 공유해 놓을게요. 나중에 거기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혹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톡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